차트의 신 100만 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탑 오서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투자금 100만 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들은 어떤 걸까요? 퀀텀이 12월 1일 처음으로 반감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퀀텀이 30배 폭등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비트코인 현재 시장 상황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은사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전체 시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자, 나스닥이 상승 시 여기서 나스닥은 주황색 선이며 이제 검은색 선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나스닥이 상승 시에는 비트코인도 동조하여서 같이 맞 상승하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나스닥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은 비트코인도 동조하여 맞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상승하면 비트코인도 상승, 나스닥이 하락하면은 비트코인도 맞 하락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나스닥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나스닥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현재 나스닥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세가 다소 하락 모멘텀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시장 상황이 비트코인에게 있어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커플링 구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비트코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이제 커플링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나스닥이 먼저 선행으로 치고 올라가 줬으니까 네. 이제 비트코인도 분명 후행성으로 나스닥을 따라서 같이 맞상승하는 구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차트 분석도 좀 면밀하게 생명선과 다우 이론에 기각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해요. 예, 자, 이제 비트코인의 현재 비트코인의 현재 차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시간 차트고요. 자, 우리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를 살펴보기 앞서 저는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보통 이동평균선은 방향성에 대한 지표로 불리우면서 이제 추세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기서 이동평균선은 이 빨간색 선 20MA를 쓰고 있는데, 현재 이 기울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값을 보시면은 양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추세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지속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 비트코인은 해당 이동평균선을 타고 더 높은 고지를 위해 등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살펴볼 것은 다우 이론의 파동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먼저 다우 이론의 예시 차트를 제가 이거 힘들게 다 그렸습니다. 네. 자, 이제 다우 이론의 이제 어떤 파동 관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다우 이론이란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경우 그것을 이제 상승 파동이라고 부르고, 이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경우를 하락 파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고점과 저점을 높여갈 때, 그때 우리는 주가가 상승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겠고, 그것을 다우 이론 관점에서 상승 파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이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점도 충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 파동의 영역에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결국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 파동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1차 관문인 52,500불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이 1차 관문에 도달했을 때 시장 상황을 재확인해 봐야겠지만, 1차 관문에서 그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또 그때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이런 상승 파동이 결국 계속 지속된다면은 2차 관문인 57,500불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0일 이평선을 봤을 때도 계속해서 상승 관점이 보이고 또 다우 이런 파동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적인 측면까지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알트코인들 시장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분석 부탁드릴게요. 자, 네. 이제 알트코인 이제 시장 상황을 살펴보시려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자, 도미넌스랑 결국 점유율을 의미하면서 이제 점유율이란 시장의 지배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현재 뭐 지금 다시 또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으나 해당 이제 점유율 차트를 보시면은 알트코인의 오히려 시장 지배율은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은 오히려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율이 더더욱 올라가고 네.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은 비트코인보다는 역시 알트코인에 대한 매수 메리트가 네.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지배율이 50%가량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42%대까지 내려오면서 알트코인들의 강세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매수를 했던 코인들 그리고 방송에서 다뤘던 코인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코인은 코스모스와 폴카닥이십니다. 네. 제가 코스모스와 폴카닥에 대해서 추천드렸던 이유는 이제 9월 12일 날 에이다의 알론조 하드포크로 인해 그런 어떤 에이다의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분명 플랫폼 코인들의 직간접적인 수혜 혜택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기는 거기서 플랫폼 코인의 대표적인 코인인 코스모스와 폴카닥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집중하게 되었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그 이후에 해당 시점부터 저도 코스모스와 폴카닥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진행했는데, 아마 대부분 저와 평단가가 비슷하시거나 오히려 저와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한 20%, 플러스 한 25%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스모스와 폴카닥에 대해서 하락 징후에 대한 매도 시그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그때 가서는 또 뭔가 어떤 매도 시그널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9월 1일 현재 시간 시점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코스모스와 폴카닥에 별다른 매도 시그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이렇게 계좌를 오픈을 해주셨어요.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데 은사님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주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에만 폴카닷에서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나가면서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한번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총 자산을 좀 가려주시기로 하고 예. 평단가를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질문을 뭐를 주셨죠? 네, 계속해서 이제 코스모스와 폴카닷 진단을 내려볼까요? 예. 그래서 코스모스와 폴카닷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무난히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드렸던 게 폴카닷은 1차 매수 가격을 29,000원대 그리고 2차 매수 가격을 28,000원대를 말씀드렸는데 무난하게 해당 1차 가격대와 2차 가격대가 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매수 시점은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신규 매수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시고, 어차피 매수 진입에 대한 어떤 기회는 일주일간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폴카닷은 매수 진입보다는 이제 어디서 매도할까,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집중할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역시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2차 매수 가격까지는 정확하게 터치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 1차 매수 가격을 터치하면서 현재 어떤 시장 상황이 상승 모멘텀이 지금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코스모스에 대해서 또 뒤늦게 따라 붙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매수한 이제 매수 참여자들이 어디서 매도할까, 그런 또 매도 시점에 대해서 이제 집중할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코스모스와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아직까지 하락 징후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럼 상승 파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코스모스와 폴카닥의 경우는 뭐 아직까지 뭐 지금 이제 막 상승세가 네.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뭐 이제 폴카닥과 코스모스 말고 이번 주에 추천드렸던 이오스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네. 지난주에 코스모스와 제가 폴카닥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상승세가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오스하고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도 이제는 네. 신규 매수 진입의 관점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이오스에 대해서도 한번 진입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이오스가 현재 이제 매수가 영역에서 뭐 아직까지는 별다른 매수세가 지금 분출이 되고 있지 않지만, 뭐 충분히 이제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마 한 다음 주 내에 안으로는 뭐 충분히 매수세가 분출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은 코스모스와 폴카닥의 경우는 뭐 이제 어떤 달리는 열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달리는 열차에 같이 탑승하여서 같이 달려나가면서 수익을 내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이오스 같은 경우는 아직 달리지 않은 열차, 네. 출발하지 않은 열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과거부터 매수한 이제 홀더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이게 움직임이 더디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신규 매수 진입에 대한 초점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충분히 신규 매수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폴카닷과 코스모스는 그런 상황이고 이오스와 비트코인 캐시도 아직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승세가 분출되지 않은 코인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하기에 좋은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판단에 맡기겠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차트의 신 매수 코인 퀀텀입니다. 일단 퀀텀 패트릭 다이 CEO의 트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처음으로 반감기가 온다고 하면서 5년간의 퀀텀 백서 발표 이후 우리는 퀀텀에 대한 리브랜딩을 계획하고 기술과 글로벌 합의를 재구축했습니다. 퀀텀은 고유한 기술 스택을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 생태계를 위한 몇 가지 훌륭한 사실들을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는 지금 퀀텀이 30배 간다. 이런 사실들 정말일까요? 한번 보시죠. 퀀텀 첫 반감기가 온다. 30배 폭등 심리 사실이었습니다. 네, 가상화폐 퀀텀이 오는 12월 1일 처음으로 반감기를 맞이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퀀텀의 개당 가격 급등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데일리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이죠. 처음으로 퀀텀 반감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반감기 이후로 퀀텀의 블록 보상은 1퀀텀에서 0.5퀀텀으로 반으로 줄어드는데요. 일단 반감기라는 거는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이 암호화폐가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을 절반씩 줄여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암호화폐가 일정 수량이 유통이 되면 채굴 보상이 절반씩 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코인 수요가 증가를 하는 반면에 유통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 상승으로 이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6년 반감기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80만 원대였는데요. 가격이 2017년 30배 넘게 폭등을 하면서 2,800만 원 선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30배 폭등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퀀텀 매매 전략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퀀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번에 살펴보게 될 텐데, 뭐 앞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퀀텀은 반감기가 12월 1일에서 12월 2일 한 그 사이로 잡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반감기 이슈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높은 기대 심리를 갖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는데 퀀텀 하나 정도는 넣어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지금은 아직 정확한 오피셜 어떤 공지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트위터를 봤을 때 퀀텀의 리브랜딩 계획도 있음이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호재들이 지금 퀀텀은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퀀텀의 매수 전략을 보시자고 한다면은, 자, 지금 퀀텀의 현재 가격이 현 시점 현재 가격이 14,310원,
310원입니다. 네. 자, 1차적인 서포트 레벨, 즉 매수 가격은 한 14,000원대가 되겠으며 지금 가격대가 거의 1차 매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부터 이제 슬슬 1차 분할 매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고, 이제 점점 혹시라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더욱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혹시라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은 2차 서포트 레벨인 12,000원대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이제 만약의 경우 혹 어떤 시장 상황이 뒤틀려졌을 때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대비는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무너지거나 혹은 비트코인의 상승 파동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어떤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때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부터는 알트코인 매수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주시며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퀀텀 가격이 14,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43,000원 선이 지금 최고점이거든요. 하지만 한 달간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달리는 열차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아직 가지 않은 열차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퀀텀은 이제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알트코인의 최근 상승장이 7월 20일에서 7월 30일 부근부터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상승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코인들의 이제 저점 대비 상승폭을 찍어 보시자면은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0% 정도 상승하였고, 네. 이오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80% 정도, 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플러스 9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퀀텀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한 220% 정도 네. 상승을 하였는데, 즉 지금 이미 7월 한 달 만에 플러스 220% 상승한 달리는 열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어떤 또 달리는 열차, 즉 코스모스와 어떤 폴카닥 같은 어떤 네. 달리는 열차에 탑승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퀀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매수 전략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투자자분들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좀 강심장,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1차 선에서 몰빵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2차 레벨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보통 은사님은 어떤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하는 편이세요? 저는 이것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내 어떤 계좌 잔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충분히 많이 약간 창출한 상태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1차 분할 매수 영역에서 2차 분할 매수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1차 분할 매수에서 그냥 다소 비중을 높여서 한 방에 들어가는 편이고, 네. 왜냐? 이제까지 내가 수익을 많이 낸 상황이니까 다소 이제 리스크에 대한 모험을 부담이? 해도 된다고 판단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겠고, 본인이 이번에 좀 수익이 저조했다 혹은 손실이 다소 높았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은 결국 그런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더욱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 매수 가격에서 바로 한 방에 그냥 몰빵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매집이라고 하는데, 네. 천천히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직 다 못 샀는데 출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또 불타기를 한다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저는 불타기를 비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어차피 저희가 매수 코인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매수 코인이라고 해서 약간 좀 어떤 종목들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달리는 열차, 달리지 않은 열차, 저는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달리는 열차 중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코인들이 여러 개가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비중을 한 50%밖에 못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 들어가지 못했는데 충분히 상승세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뒤늦게 네. 따라 붙으면서 불타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0배 폭등설이 돌고 있는 퀀텀에 대한 리뷰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